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스마트폰용 코파일럿 앱을 출시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코파일럿 앱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파일럿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코파일럿으로 검색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있죠. 이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파일럿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좀 더 긴 답변을 요한다든지 보다 빠르게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용 코파일럿 앱의 장점은 GPT 4.0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GPT 4.0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는 약간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최신 기능인 GPT-4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GPT-4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입력창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 모양과 마이크 모양이 있죠. 입력창에 직접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지만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질문을 할 경우에는 결과도 음성으로 말을 해주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너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웹 검색, 이미지 생성, 콘텐츠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채팅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음성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만약 음성으로 답변하는 중에 주위에서 답변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싫을 경우에는 파형 나오는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소리는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답변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음성 버튼을 껐죠. 자, 그래도 계속 답변은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만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전부 완성이 됐는데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긴 문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영상을 찍을 수가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줬죠. 자, 기존 챗 GPT나 다른 AI들은 이 정도로 긴 내용까지 만들어주지는 않았는데요. GPT 4.0이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기존 인공지능 챗봇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내용들은 약간씩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지 GPT-4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진흥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진흥왕은 신라의 제24대 국왕으로 540년부터 576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자, 설명이 전부 끝났는데요. 상당히 긴 내용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기존 챗 GPT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 24대 국왕으로 540년부터 576년까지 재위했다고 하고요. 불교를 진흥하고 화랑도 창설하고 한강유역, 낙동강유역을 점령해서 신라의 삼국통일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세한 정보라고 있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 내용들이 발췌된 곳이 어딘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거죠. 정확한 출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경주 진흥왕릉에 봉안되었다고 하죠. 3번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자, 3번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참조한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인공지능 챗봇의 또 하나의 장점은 계속 이어가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부분만 말을 해도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백자광회를 열어서 불교를 국가적인 사상으로 확립했다고 하는데요. 백자광회는 뭘까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자광회가 뭐예요? 자, 인식을 제대로 못했죠. 음성 인식이 발음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경우 아래쪽에 있는 키패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합니다. 자, 바로 설명이 나오죠. 백자광회는 신라시대에 열었던 불교 의식 중에 하나라고 하죠. 불경을 강독하고 국가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인공지능 챗봇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파일럿은 번역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번역 기능은 다른 또 챗봇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한국 문학 작품을 요약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비스 되었던 다양한 챗 GPT 3.5까지의 챗봇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요. 이 GPT 4.0은 어떤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수필을 요약해 주세요.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수필은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소녀 아사코와의 3번의 만남과 이별을 담은 작품입니다. 완벽하네요. 자, 그 전에 제가 테스트 해봤던 다양한 챗 GPT들은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수필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내용을 요약을 해준다든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코파일럿에서는 완벽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블로그 주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주제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보세요. 자, 전부 완성을 해줬네요. 블로그 주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제의 예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실제 이런 내용으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만들 때 많은 참고를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이어가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면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새 토픽을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을 하면 기존 질문에 이어서 답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의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새 토픽을 누르고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세계 정세라든지 앞으로의 경제 전망, 우리나라의 정치 현황이라든지 대북 관계라든지 대중, 대미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내용들은 한두 군데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곳에서 참고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가끔은 통찰력 있는 그런 시선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자, 사진을 직접 찍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갤러리로 가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합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책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한 다음 써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바꿔줘 라고 했습니다. 전송합니다.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한국어로 바꿔준다고 하죠. 소리 없이 특정한 소리는 말처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라고 나오네요. 자, without silence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의 텍스트를 한글로 번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갤러리에서 꽃 사진을 선택한 다음 그게 어떤 꽃인지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주제를 누르신 다음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앞선 주제와 연결이 돼서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저는 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꽃은 자, 대답이 끝났죠? 사진에 있는 꽃은 프라레네시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네요. 대만과 필리핀에서 자생하는 난초 한 종류라고 하고요. 하얀색이나 분홍색 꽃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식물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동물도 검색이 되겠죠. 자, 다시 갤러리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동물을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는 새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새 토픽을 눌러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이어서 질문하게 되면 기존에 물었던 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토픽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로 질문을 해볼까요? 전송합니다. 자, 이 새의 이름을 물어봤죠. 이 사진에 있는 새는 민물 가마우지라고 합니다. 자, 답을 해줬네요. 자, 민물 가마우지라고 하죠. 이 민물 가마우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있고요. 어디서 찍은 것 같다는 이런 정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마치 비서에게 물어보듯이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개인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인공지능 비서를 이제 스마트폰에 들여올 수 있게 되었죠. GPT가 점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능도 향상되고 있고요. 정보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근래에 다양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앱인 코파일럿이 가장 사용에 편리하면서 무료이고 스마트폰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앱인 코파일럿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실행합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GPT-4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체크해서 우측으로 켜준 다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대신 GPT-4를 이용하면 약간의 시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써있는 입력창에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설명을 하시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끝맺음 하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들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 경우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GPT-4를 이용한 코파일럿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내린 경복궁을 그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빙입니다. 눈 내린 경복궁을 그리는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죠. GPT-4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달 E3에서 구동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눈 온 경복궁 이미지인데요. 4장을 만들어줬죠. 선택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자, 다시 뒤로 들어가서 다른 그림도 선택을 해볼까요? 거의 경복궁 모습하고 비슷하죠.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구경 온 사람들도 같이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릴지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 모습을 그려주세요.
100년 후의 강남역 사거리를 그리는 것은 재미있는 도전이네요. 100년 후 강남역 사거리 그리는 것이 재미있는 도전이라고 하네요. 자, 상상해 보았다고 하죠.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강남역 사거리라고 합니다. 터치해서 그림을 키워보도록 할까요? 강남역 사거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우리가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그림도 있죠. 한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또 아래에 나오게 되죠. 미래의 서울 시내도 그려주세요 라는 추천 질문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미래의 서울 도심지 모습이네요. 자, 터치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죠. 우리나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한강이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을 그렸나 봅니다. 자, 뒤로 돌아가신 다음 다른 그림을 보면 자, 전부 한강이 표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산타워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서울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도 강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미래의 서울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다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잘 그리지 못하는 걸 그려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물은 잘 표현을 못하는데요. 동물을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도심의 빌딩 사이를 날아가는 독수리를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줬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빌딩 사이를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줬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DALL-E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컨텐츠 자격 증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AI를 사용해서 언제 생성이 됐는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물음표 눌러주시면 컨텐츠 자격 증명은 이미지의 기록 및 원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 이 이미지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 크리에이터 서버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내가 이용을 하려면 내려받으셔야 되겠죠.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이미지가 내 스마트폰 갤러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이미지의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죠. 자, 복사하신 다음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상대편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뜬금없지만 행복한 오리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에서 행복한 오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파일럿은 계속 이어서 명령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좌측에 있는 새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어서 그릴 때는 그냥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더 행복하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림 스타일이 좀 더 바뀌면서 오리가 좀 더 행복해 보이는 그림이 나왔죠. 자, 계속 이어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계속 반복할수록 이 오리 그림이 점점 더 진화하듯이 바뀌어 나가죠. 자, 더 행복해 보이죠? 예, 웃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림에 좀 더 가깝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령을 하실 때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명령을 해주시면 그림 자체가 좀 더 진화를 하게 돼요.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그림에 어느 정도 가깝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리가 웃는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네요. 여러분도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필요한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강아지와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GPT-3 버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그려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줬는데요. 이미지가 예전 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네요. 자,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전혀 위화감 없이 얼굴이나 손가락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줬죠. 예전 버전에서는 얼굴의 일부분이 일그러졌다든지 눈이나 입 모양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거의 실제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자, 옆모습도 완벽하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보통 손가락이나 다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문제없이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미지만 구현을 해준다면 문서에 넣는 간단한 그림이라든지 사파 같은 것들은 스톡포토 사이트에서 일일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정해야 할 것도 많고 사용법도 복잡한 반면 이 코파일럿 앱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설명을 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생성할 수가 있죠.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죠. 그리고 일상에서 문서 같은 것들을 작업할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낼 경우에도 사진 같은 것들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해서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파일럿 앱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입력창 터치하신 다음 타이핑만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하나 명심하실 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수록 결과물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만 명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부터 인공지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빅스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빅스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을 해보고 빅스비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전화 걸어주세요. 어떤 연락처로 전화할까요? iB교육.com. iB교육.com 연락처로 전화할게요. 하이 빅스비, 내비게이션 실행해주세요. 내비게이션 관련 서비스가 2개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까요? 팀앱, 장소 검색. 팀앱. 하이 빅스비, 강남역 사거리 안내해주세요. 이 중에 도착지를 어디로 설정할까요? 첫 번째. 강남역 사거리 교차로까지 54분 소요됩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하이 빅스비,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지? 오늘은 1930걸음 걸었네요. 하이 빅스비, 주차 위치 알려주세요. 주차 위치입니다. 빅스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빅스비 버튼을 이용을 해서 빅스비를 호출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음성으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빅스비 버튼이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분들은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고요. 빅스비 버튼이 없는 분들은 설정해서 음성 호출이 가능하도록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빅스비 버튼이 있는 분들도 음성 호출을 할 수 있죠. 일단 빅스비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기종이나 원 UI 버전에 따라서 빅스비 메뉴가 아예 나와 있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유용한 기능에 빅스비 기능이 들어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빅스비 설정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설정에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빅스비 설정으로 입력하시면 바로 빅스비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빅스비 설정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죠?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빅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은 있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빅스비 호출이라고 있죠. 자, 저 같은 경우 강용 스마트폰이라서 빅스비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빅스비 버튼 설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빅스비 버튼이 있는 분들은 빅스비 버튼이라고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호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비 호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빅스비 호출을 사용 안 함으로 해놨죠. 자, 빅스비 호출 사용함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호출호 설정을 하이 빅스비로 해도 되고 빅스비로 해도 됩니다. 둘 중에 원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야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도 반응을 하지 않겠죠. 자, 내 목소리에 응답하기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음성 호출 민감도라고 나오죠. 이거는 보통 중간으로 지정을 하시면 제일 적당합니다. 민감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원치 않을 때 빅스비가 호출될 수가 있죠. 그 다음 음성 호출 정확도 향상을 이용해서 내 목소리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시작합니다.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이렇게 해서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시켰죠. 자, 완료합니다. 그 다음 제대로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음성 호출 녹음을 삭제한 다음 다시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주의가 조용한 곳이 좋겠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디어 재생 중에도 호출을 할 수가 있죠. 자, 음악이나 동영상이 재생하는 중에도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언어 및 음성 스타일인데요. 자, 이것은 빅스비를 이용을 할 때 한국어를 지정을 하면 한국어만 인식을 하고요. 영어를 지정하면 영어만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언어로 빅스비에게 명령할지에 따라서 언어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스비 음성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음성 스타일을 선택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음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들어보시고 원하는 음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비 피드백이죠. 이것은 빅스비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빅스비가 내 명령을 듣기 시작해서 멈췄을 때 비프음으로 듣기를 완료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운드 피드백이 없으면 제대로 들었는지 헷갈릴 수가 있죠.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사운드 피드백이 더 편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성 답변이 있죠. 내가 음성으로 명령을 했을 때 항상 답변을 하느냐 아니면 호출어를 사용했을 때만 답변을 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호출어가 어떤 것인지 아래 보면 나오죠. 빅스비를 불렀을 때, 화면을 덮었을 때, 블루투스 기기나 헤드폰 사용 시에 또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할 때, 이럴 때는 호출어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하죠. 그 다음은 잠금 상태에서 사용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잠금 모드에 있을 때도 빅스비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끄게 되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했을 때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켜주시면 잠금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잠금 상태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혹시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금 상태에서 사용은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온 디바이스 모드인데요. 자, 이것은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주요 명령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설정이라든지 화면을 캡처한다든지 손전등 켜는 것 같은 갤럭시의 기본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대신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온 디바이스 모드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호출 없이 말하기인데요. 자, 이 경우는 휴대전화나 알람, 타이머가 울릴 때 빅스비를 호출하지 않고 명령어만 말해도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왔을 경우 전화 받아 또는 전화 끊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빅스비 호출을 하지 않아도 바로 반응하게 되겠고요. 알람이나 타이머 이용할 때도 똑같이 호출 없이 말해도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단점이 있죠. 자, 이 경우 내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로 말할 경우에도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출 없이 말하기는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서비스 설정인데요. 자, 이 빅스비에게 명령을 했을 경우 그 명령을 실행을 할 때 어떤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실행할지 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메일을 어떤 것을 기본으로 지정할지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메일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메일을 보여달라고 했을 경우 묻지 않고 바로 지메일에 접속해서 지메일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항상 묻기를 이용하면 어떤 메일을 보여줄지 물어보게 되겠어요. 자, 뉴스의 경우도 오늘 주요 뉴스를 보여달라고 하면 연합뉴스와 MBC 뉴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항상 묻기를 이용하면 어떤 뉴스를 보여줄지 물어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인기 있는 영화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폰에 넷플릭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용하는 통신사인 U+ 모바일 TV를 이용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빅스비가 지원하는 서비스만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있죠. 오디오 북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레시피도 있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도는 아직 빅스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T맵만 제공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인터넷 라디오, 커피 주문, 뮤직 여러 가지를 기본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항상 묻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시면 항상 묻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 빅스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를 맞춰달라고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타이머 맞춰주세요. 타이머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30초. 30초 타이머를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타이머가 시작되죠. 자, 삭제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타이머 취소. 30초 타이머를 취소할게요. 이번에는 알람을 맞춰볼까요? 하이 빅스비, 알람 맞춰주세요. 알람을 몇 시로 맞출까요? 오후 8시. 오늘 오후 8시 알람을 저장했어요. 7시간 9분 후에 딱 맞춰 올릴게요. 알람 맞추기 위해서 알림창 내려서 여러 가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리마인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내일 12시 30분에 점심 약속 있다고 알려주세요. 내일 오후 12시 30분에 점심 약속 리마인더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약속 시간 같은 것들도 전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취소할 경우에도 빅스비를 호출하고 취소해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하이 빅스비, 리마인더 취소해주세요. 리마인더가 2개 있네요. 내일 오후 12시 30분 점심 약속. 요즘 일은 어떠신가요? 어떤 리마인더를 삭제할까요? 전부 삭제해주세요. 리마인더 2개를 삭제할까요? 네. 리마인더 2개를 삭제했어요. 자, 그 다음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보내는 것도 가능하죠. 자, 문자부터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ib교육.com. ib교육.com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빅스비 시연 중입니다. ib교육.com에게 안녕하세요. 지금은 빅스비시 연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낼까요? 네. 문자를 보냈어요. 자, 지금 문자 전송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상대편이 나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도 직접 열어보지 않고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냈죠? 자, 그러면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읽지 않은 메시지 알려주세요. 빅스비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겠어요? 동의하시면 네 라고 대답해주세요. 네. ib교육.com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더 알려줄까요? 자,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고 답장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자에 답장해주세요. ib교육.com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낼까요? 네. 문자를 보냈어요. 자,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스마트폰 일일이 터치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전화 걸어주세요. 어떤 연락처로 전화할까요? ib교육.com. ib교육.com 연락처로 전화할게요. 자, 지금 전화를 걸고 있죠? 자, 그 다음 부재중 전화가 왔을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부재중 전화 알려주세요. my비교육.com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있네요. 자, 이때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전화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빅스비의 장점은 하나의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명령과 연결된 다음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들을 빅스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계산기. 자, 계산기 실행됐죠? 하이 빅스비, 홈 화면.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손으로 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성으로도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죠. 예전에는 빅스비 기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전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 빅스비, 유튜브. 자, 바로 유튜브 실행되죠. 자, 그 다음 이 빅스비의 놀라운 기능은 유튜브 실행한 상태에서 유튜브에 채널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이 빅스비, IB96 채널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보여주게 되죠. 하이 빅스비, 홈 화면. 자,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네이버 지도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현재 T맵만 지원이 됩니다. 하이 빅스비, 내비게이션 실행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관련 서비스가 2개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까요? T맵, 장소 검색. T맵. 자, 그러면 T맵이 실행되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빅스비의 편리한 점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앱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빅스비로 명령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빅스비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이 빅스비, 강남역 사거리 안내해 주세요. 이 중에 도착지를 어디로 설정할까요? 첫 번째, 강남 역사거리 교차로까지 54분 소요됩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터치해서 들어가지 않고 음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삼성 헬스와 연결을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는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해요. 하이 빅스비,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지? 오늘은 1930 걸음 걸었네요. 자, 그러면 어제 걸음수는 얼마나 걸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걸음수 보여주세요. 어제 4,421 걸음 걸었어요. 만보기 이용해서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스마트폰과 빅스비를 활용해서 걸음수 측정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셨을 때 주차 위치를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수가 많죠. 자, 그럴 때 나중에 주차 위치 찾느라고 한참 걸리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이 빅스비를 활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하이 빅스비, 주차 위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주차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달라고 하죠. 자, 주차 위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 위치를 기억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 이제 나중에 주차 위치를 찾을 때는 물어보면 되겠죠. 하이 빅스비, 주차 위치 알려주세요. 주차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주차한 위치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실생활에서는 정말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을 전부 빅스비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카카오톡 실행해 주세요. 자, 바로 실행이 되겠죠. 갤럭시의 기본 앱뿐만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을 빅스비 명령으로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카메라 실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카메라 앱이 실행되면 기본값은 사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음성으로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전부 가능합니다. 하이 빅스비, 동영상.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죠. 사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사진 찍어주세요. 자, 사진과 동영상 모두 간단하게 이렇게 빅스비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인공지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리듬과 가사를 만들고 목소리까지 추가하여 완벽한 음악을 만드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로고송이나 배경음악은 물론이고 음악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저작권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우선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은 가사, 멜로디, 제목, 노래 부르는 목소리 등 모두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인데요. 만드는데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릴 때 너를 떠올리게 돼. 이 겨울에 나 홀로인데 마음이 쌀쌀해지네. 난 어디서 난 노래가 들리게 돼. 이 겨울에 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너와의 추억이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내 맘을 따뜻하게 원래 나 보기 힘들게 내릴 때 우리 함께 있던 그날을 추억하며 풍선처럼 가벼웠던 날들을 생각해. 눈이 내릴 때 내 맘도 날아 어떻게 쏟아지는데 멈춰버릴래 너기 싫어. 내 눈을 브라우저를 일단 실행을 하셔야 될 텐데요. 크롬이나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사용에 편리합니다. 자, 엣지 브라우저 실행합니다. 엣지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코파일럿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으로는 음악을 생성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페이지로 아예 들어가셔야 돼요. 엣지에서 코파일럿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copilot.microsoft.com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 우측 상단 부분에 플러그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수노라고 있죠. 이 수노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을 텐데요. 우측으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수노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음악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파일럿 페이지에서 대화 스타일을 창의적인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이곳에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듣기 좋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재즈풍의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수노 플러그인이 활성화되면서 음악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가사를 만들어주죠. 눈이 내리는 풍경에 내 맘도 서투르게 춤을 추고 있네. 밖은 흐리고 어둡지만 내 안은 비추는 네 미소. 겨울의 선율 따라 흘러가는 저 멀리 떠오르는 내 목소리. 그 다음에 후렴도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줬고요. 커버도 만들어주죠. 그 다음 제목도 만들어줬네요. 겨울의 선율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도 서투르게 춤을 추고 있네. 밖은 흐리고 어둡지만 내 안은 비추는 네 미소. 겨울의 선을 따라 흘러가는 저 멀리 떠오르는 이 목소리. 이 온기 속에 알아붙은. 자, 어때요? 자, 정말 놀랍죠? 텍스트 몇 줄로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상업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무료 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수노 플러그인을 제공한 수노 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가사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준 가사 말고
내가 원하는 가사를 만들고 그 가사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노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내 마음에 맞는 자유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수노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수노 AI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ww.suno.ai라고 나오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Make a Song이라고 나오죠. Make a Song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 50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요. 음악을 하나 만들 때마다 10 크레딧이 소진되고 한 번에 2개씩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10곡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음악들은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좌측 메뉴에서 Create 누릅니다. 그러면 Song Description이라고 나오죠. 이 Song Description 부분에 내가 원하는 음악의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해주시게 되면 가사도 생성을 해주고요. 멜로디도 만들어주고 직접 목소리를 입혀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커스텀 모드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내가 가사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일단 자동 생성 음악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쓰는 언어들은 한글, 영어, 일어 상관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쓸 경우에는 가사도 해당 언어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입혀지는 목소리도 해당 언어로 나오게 되겠죠.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만들어진 음악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팝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죠.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 영어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일어도 있습니다. 일어도 해볼까요? 雪降らぬ街のクリスマス明かり輝く夜に問いかける자, 이러죠? 그 외에도 다양한 언어를 전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음악의 형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겨울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2곡을 만들어 주게 돼요. 자, 스무싱 K-팝 발라드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는 로맨틱 발라드 K-팝이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 클릭을 해주시면 우측에 가사가 나오게 되고 커버 사진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눈이 내리면 이별이 떠올릴까 사랑하는 그대와의 추억이 하얀 눈처럼 아련하게 떠올라 두근거리는 내 맘을 담아 겨울에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줘 서로. 자, 정말 대단하죠. 실제 우리가 K-팝 들을 때처럼 그런 식의 선율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후렴구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만들어진 곡 들어볼까요? 눈이 내릴 때 너를 떠올리게 돼 이 겨울에 나 홀로인데 마음이 쌀쌀해지네 어디서 내 노래가 들리게 돼 이 겨울에 날 따뜻하게 만들어준 이런 형태의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K-팝 스타일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라드 K-팝이라고 나오죠. 자, 이 정도라면 뭐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노래의 길이가 1분 정도 길이로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가사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이 길이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가사로는 1분 정도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10크레딧이 소진됐죠? 이제 40크레딧 남았네요. 자, 앞으로 4번 더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subscribe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료일 경우에는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죠. 구독제를 이용을 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만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곡까지 생성을 할 수 있고 500곡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음악이 필요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사를 만들어서 음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도 직접 다 쓸 필요가 없죠. 자, 코파일럿에 들어가서 음악 가사를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B96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가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수노 AI로 가서 이 가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모드를 켜주시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붙여 넣은 다음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약간은 수정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악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데요. 로고송이라고 하면 너무 로고송 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재즈, 유쾌, 홀리데이 이렇게 좀 밝은 기분으로 나오게끔 스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타이틀은 IB96 로고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사로 로고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사를 직접 생성을 해서 커스텀 모드로 만들 경우에는 음악을 생성할 때 약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다 만들었죠? 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내 미래꿈 나의 세상은 오직 이 땅에 상같이는 눈아임 조육의 새로운 길 세상을 밝히는 나의 바람빛 나의 영감 이 바다 로고송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나왔어요. 자, 두 번째도 플레이 해볼까요? 나의 세상은 오직 IB96 함께 펼치는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길 세상을 밝히는 나의 파란빛 나의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로고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주는 이런 결과물이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쏟아져 나온 게 2023년 정도부터인데요. 불과 1, 2년 남짓한 사이에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면 앞으로 1년 뒤에는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한 음악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곳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이미 예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답해주는 구글 렌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렌즈는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앱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구글 렌즈가 없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구글 렌즈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죠. 여러분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렌즈 배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렌즈 앱 실행합니다. 구글 렌즈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사진에서 원하는 것들을 검색을 할 수 있죠. 자, 아래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가 3개가 나오게 되죠. 번역과 검색,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번역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번역은 말 그대로 번역하는 기능 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치는 글씨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피천등님의 수필인 가든파티라는 수필인데요. 자, 이것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 누르게 되면 한국어를 한국어로 바꾼다고 나오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언어는 자동 감지가 되고요. 그 언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일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책을 이렇게 비춰준 다음 셔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그 사진에 있는 글씨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 선택을 해서 디지털 텍스트화 시킬 수가 있죠. 자, 전체 선택하시게 되면
전부 디지털 텍스트화가 돼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가든 파티 피천득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선택된 텍스트를 텍스트 복사를 이용을 해서 복사한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듣기 기능이 있죠. 자, 이 듣기 기능은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 있는 텍스트들을 전부 읽어주게 됩니다. 자, 듣기 해볼게요. 가든 파티. 자동차가 물결같이 몰려 들어가는 영국 대사관 골목으로 덕수궁 담장을 끼고 걸어가려니까. 여보 어디 가오? 하고 순경이 건문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텍스트를 다 읽어주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번역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언어 변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도착 언어를 설정을 할 수 있죠. 지금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영어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구글 렌즈로 비친 한글로 된 문장들을 전부 영어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듣기를 해주게 되면 Garden party. I was about to walk along the Deopshiging Palace wall to the British Embassy alley, where 전부 또 영어로 읽어주게 되죠.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친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서인데요. 이 원서를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비춰줄 때 상단에 보시면 출발 언어는 자동 감지가 돼서 영어로 나오는데 도착 언어도 영어로 되어 있죠. 앞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영어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다시 누르시고요. 도착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죠. 자, 이런 식으로 비춰주기만 하면 그 내용을 바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따로 여기 있는 셔터 버튼으로 찍을 필요가 없죠. 그냥 비춰만 줘도 바로 번역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텍스트를 읽어야 할 경우에는 셔터 버튼을 눌러야지만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듣기 버튼이 나오게 되죠. 듣기 누르면 유정. 나는 밤의 즐거운 방랑자입니다. 나는 오베론에게 농담을 하고 그를 웃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는데요. 그럴 경우 메뉴를 볼 때 굉장히 불편하죠. 로컬 메뉴판들은 사실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이럴 때도 아주 쉽게 구글 렌즈를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출발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죠. 도착 언어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영어 메뉴들이 전부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메뉴가 뭔지 궁금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나오죠. 디너, 버섯구이에 브라운 그레이비를 얹은 양면 요리라고 하죠. 자, 그 옆에 볼까요? 절인 돼지갈비 2개, 양면이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운 닭다리살 2개, 스테이크와 연어 1조각이 제공된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메뉴 같은 거 보실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가셨을 때 이런 메뉴 보실 때 불편하실 경우 바로 구글 렌즈 꺼내셔서 간편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전체를 비친 다음에 셔터로 아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대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에 메뉴를 가져와서 보는 것처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역 기능이 필요할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인데요. 이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외부에 나가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구별이 되는 크기로 가까이 간 다음 셔터 버튼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쭉 나오게 되죠. 비자나무라고 하네요. 잎모양 보면 똑같은 모양이죠.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검색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도 검색을 해볼까요? 자, 자동차의 일부분만 찍어도 제대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어줍니다. 자, 앞바퀴인데요. 앞바퀴만 찍어도 검색이 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소렌토라고 하네요. 자, 뒤쪽으로 가서 차종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소렌토라고 나오죠.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진을 찍지 않고 일부분만 찍어도 어느 정도 다 찾아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진들을 전부 검색을 한 다음 최대한 부합되는 사진으로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도 셔터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찍어 볼게요. 백엽상이라고 하죠. 봉 타입이라고 합니다. 백엽삼은 기상계측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사물도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간단하게 그 이름이라든지 용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이미지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 버튼 누릅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죠. 자, 새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무지개 왕부리새라고 바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 고래 사진인데요. 이 고래도 선택을 해보면 혹등고래라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위로 올리시면 여러 사진들과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리고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진 볼까요? 자, 동물 사진인데요. 뿔이 크게 나 있죠. 자, 이거는 어떤 동물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플론 양이라고 하네요. 자, 똑같이 생겼죠. 유럽의 무플론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찾아주는 기능은 구글 렌즈가 독보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렌즈 앱에 비해서 이 구글 렌즈가 이런 부분은 가장 월등하게 잘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은 물고기인데요. 운영자님이 물고기를 잡은 사진입니다. 이 물고기 종류도 알아볼까요? 바로 나오죠. 자, 잉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잉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인터넷에 비슷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경우 위치나 장소도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왕 아울렛을 가서 찍어 온 건데요. 이 사진을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비슷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주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라고 하네요. 이런 꽃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삼지 당나무라고 하죠. 이렇게 구글 렌즈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제인데요. 이 과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건데 인터넷에 동일한 질문과 답이 올라와 있을 때만 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수학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셔터 버튼을 이용해서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요. 문제만 이렇게 구역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 문제에 대한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식 수정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검색한 수학 문제라고 나오고 웹상에 같은 질문과 답이 있을 경우에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직은 이 과제 부분은 좀 부족한데요. 번역과 검색 기능은 거의 완벽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해외에 나가셨을 때 물체의 이름이 궁금할 때 원하시는 건 뭐든 검색할 수 있는 구글 렌즈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